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임수할 차례죠. 자, 임수는 양수이고요. 물상적으로는 깊은 호수 또는 수량이 많다는 의미에서 바다 그리고 저수지로도 비유가 되고는 합니다. 우선 오행이 목화, 토, 금을 거쳐서 수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건 이미 모든 물질적 에너지를 충분히 갈무리하고 정신적 세계, 생각하는 세계, 철학적 세계, 사색하는 세계 이런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목이라는 생명의 시작을 지나고 화의 분열을 거치고 토의 수렴을 지나서 금으로 포장된 우리의 생의 주기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왔다. 그래서 수를 지나면 다시 목으로 가잖아요. 인생의 주기로 치면 노년기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수들은 성숙하고 조숙하고 완숙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깊이 있는 에너지예요. 인, 의, 예, 지, 신 중에 지혜에 배속되는 에너지. 그래서 사주에서 임수의 에너지가 강하면 일단 속이 굉장히 깊겠죠. 생각이 깊은 만큼 그걸 밖으로 표현해내는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임수는 보통 자기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워낙 독특한 세계이고 나만의 세계이기 때문에 같은 임수라도 화라는 재성을 본 임수라면 표현에 조금 더 적극적이겠죠. 잘 드러나지 않는 수의 에너지가 화라는 에너지를 만나서 좀 밝아졌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자, 들어가 봅시다. 수는 지혜이다. 생의 한 주기를 돌아 축적된 노하우를 갈무리하고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웅크림의 시간이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 가장 정적이고 깊이가 남다르다. 같은 수라도 개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밖으로 나갈 준비가 끝난 수거든요. 그래서 뭔가 깊이보다는 약간 무게가 가벼워서 떠있는 느낌이에요. 수증기처럼. 그래서 어떤 오행을 만나든지 간에 항상 변화하고 움직일 준비가 있는 수라고 본다면 임수 같은 경우는 주변을 잘 의식하지 않고 본인의 세계로 빠져드는 에너지, 내가 중심이 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십성으로 치면 임수가 식신의 에너지고요. 계수가 상관의 에너지거든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십성 얘기 다룰 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임수 아이들은 어른처럼 속이 깊고 이타적인 마음 때문에 유달리 착해 보이는 면이 있다. 굉장히 어른스럽죠. 임수는 어른스러운데 개수가 조금 계산하는 마음이라면 임수는 그런 걸 할 줄 몰라요. 좀 굉장히 순둥순둥하고 의도적으로 속이고 본인의 유리하게 상황 설정을 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굉장히 순수한 에너지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속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음흉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아, 쟤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임수 입장에서는 굳이 외부로 드러나지 못하는 내용물들을 속에 담고 고찰하고 탐구하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딴 생각을 안 하는 편인 거죠. 그냥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집중하는 만큼 상대에 대해서도 오히려 배려심 많고 이타적인 편입니다. 임수 자체가 총명한데 완벽주의 성향도 강해서 한 계통으로 파고드는 전문가적 기질과 통찰력이 뛰어나다. 물은 흐르기도 하지만 고인 물은 깊이로 점점 이렇게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뭐 하나에 꽂히면 굉장히 집요해지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팔지 한번 가보자 하는 집념이 있거든요. 지성과 감성이 모두 발달한 임수에 집요함이 과하면 보통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데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면 이를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겉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게 되죠. 누군가와 상의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이슈로 자기만의 주제를 갖고 천착하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직업적으로 잘 연결되면 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전문가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직업을 떠나서 그냥 덕후처럼 본인이 좋아서 하는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어떤 일에 꽂혀서 계속 파고들다 보면 좀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겠죠. 그리고 수량이 많은 임수라면 우울증도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의 기운이 과하면 우울증, 화의 기운이 과하면 허증, 허무로 이제 병증을 크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임수의 관계는 보통 어떨까요? 병화와는 굉장히 대조적이겠죠? 병화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좀 관계를 확장해 가는 걸 좋아한다면, 임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한 명 아니면 두세 명과만 밀도 높은 관계를 추구하는 편이겠죠. 그게 편하니까요, 본인한테도. 그래서 임수 친구들은 이런 면이 있어요. 쟤는 알아도 모르겠어. 임수 아이는 이상이 높고 뻔한 걸 싫어한다. 임수는 독특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는 소신 앞에는 타협이 없지만 관계적으로는 이타심이 많아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이 옆에 무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상이 어떻게 되냐면, 무토라는 고중한 산속 깊이 있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호수 같은 거예요. 잔잔한 달빛만이 머무는 그런 호수에는 토끼들만 찾아가서 물을 먹고 오겠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래서 대부분의 양간들이 음간에 비해서 이상이 높고 정신적이고, 음간들은 실속 있고 또 과정보다는 마무리에 강하면서 좀 계산적이고 이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목은 같은 목 에너지 중에서도 굉장히 순수한 목의 에너지를 추구하고, 병화는 같은 화 중에서도 진짜 화다운 순수한 화의 에너지를 추구하고, 무토는 타협되지 않는 무토의 중후함, 우아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경금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이 금만의 의리 있고 냉정하고 결기 있는 이런 에너지를 추구하고, 임수는 진짜 수다운 건 어떤 걸까요? 굉장히 맑고 깨끗한 에너지겠죠, 일단은. 그러면서도 수라는 거는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것, 형태가 잡히지 않는 굉장히 신비로운 물질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수의 기본적 포지션은 신비주의. 요즘 젊으신 분들은 서태지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30대 후반 정도부터는 서태지를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서태지가 굉장히 신비주의의 아이콘이었잖아요. 본인의 개인사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 결혼도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만 했던 전적이 있고, 그 서태지의 사주가 제가 자세하게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천간에 일단 임수가 3개였어요. 그 연간부터 월간, 일간까지의 임수가 3개였어요. 이렇게 밑으로 빠져드는 에너지가 세상 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작심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해야 될까요? 본인 입장에서. 그쵸? 그래서 굉장한 위상을 가진 연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가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컸을 거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시혁 하이브 대표 이사, 이분도 임수의 에너지가 강한 사주. 그리고 싸이, 박진영 대표도 그랬던 것 같고, 아무튼 이 묵직하고 자기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전문적이면서 개인사는 굉장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이런 에너지들이 느껴지시나요? 악뮤의 이찬혁 씨가 임자일주였고요. 아무튼 이런 에너지입니다. 뭔가 잘 알 수 없지만 독특하고 집중력이 좋고 어딘가 괴짜스러운 분위기. 그래서 임수는 식신이면서 편인의 에너지이기도 해요. 식신과 편인이 만나면 연구가, 전문가 이런 직업군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수의 기운을 가진 아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부모는 절대로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이 서야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이 아이는 제발 무슨 일인지 말 좀 하자 하고 아무리 속이 터져 나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아이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믿음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밖에서 강요한다고 통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적이지만 본능에는 누구보다 충실한 임수 아이에게 필요한 오행은 목이다. 임수가 본능에 충실한 이유는 아시겠죠? 임수는 본인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거지 굳이 본인을 포장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이런 건 잘 못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본능에 충실한 에너지고 식신이라는 거 자체가 생리적 욕구잖아요. 생리욕구. 먹고 자고 마시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솔직한 욕구잖아요. 그래서 임수를 잘 알면 알수록 솔직하다고 느껴지고 알면 알수록 이 아이만의 독특한 매력에 굉장히 빠져들게 되고 이 사람 편이 돼주고 싶을 거예요. 필요한 오행이 목이라는 거는 물은 흘러야 되는데 임수 같은 경우는 흐르지 않고 그냥 깊이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에너지예요. 세상과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고이지 않고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목인 거죠. 목을 생하는 에너지가 수잖아요. 그래서 수생목 한다고 하거든요. 수생목의 의미라는 것이 수는 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에너지, 그리고 목한테는 수가 적당히 있어 줌으로 해서 뿌리가 마르지 않고 촉촉히 양분을 흡수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이 필요합니다. 수만 많고 목이 없으면 고여요. 그래서 우울감, 밖으로 나가는 이 수생목해서 나갈 수 있는 통로인 물꼬가 만들어지면 즐거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또 이제 수한테 목은 식상이니까 내가 표현하는 에너지, 내가 내 재주, 내 재능을 세상에 펼쳐내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수는 수인데 수량이 굉장히 적고 좀 자기 기운이 부족한 신약한 사주라면 굳이 목으로 설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목도 약하게 있어주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수량에 비해서 목의 기운만 너무 강하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성격이 돼버려요. 나는 약한데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동동거리면서 바쁘고 챙겨줄 사람들만 많고 이런 식으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신경질적이 되겠죠. 본인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수는 목을 봐야지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혹시 사주 원국에 목이 없는 수라고 해도 운에서는 뭐 10년에 한 번씩, 12년에 한 번씩 아니면 천간만 들어오던가 지지만 들어오던가 해서 꾸준히 이제 목 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운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임수 정리하겠습니다. 총명하고 지적임, 속이 깊고 지혜로움, 이타적, 참을성. 임수는 기본적으로 참을성이 타고났겠죠. 이 엉덩이 무게가 느껴지지 않나요? 하루키 작가가 임수일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신일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아무튼 임수예요. 특히 임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신금이라는 편인 속에 있는 지장간에 뿌리를 두고 꾸준히 금생수가 돼서 수를 키우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임신일주들은 진짜 똑똑해요. 하정우 씨도 임신일주고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진짜 똑똑하다 이 사람들은. 깊이 파고드는 거에 있어서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비상하다는 게 피부로 와닿아요 진짜. 그리고 소신 있고 집요함, 한우물만 파는 뚝심, 그러면서도 수의 유연함,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학습을 통한 지성이 아니라 타고나는 지혜로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 또한 합리적이다. 신비주의, 속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을 짓고 있다는 것. 몸은 좀 사리는 편. 임수가 막 용감하진 않거든요. 경금처럼. 경금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덤벼드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임수 같은 경우는 몸을 사려요. 다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가 날 그냥 좀 내버려 두기를 원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누가 이렇게 집어서 끄집어내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식신이라는 십성의 특징이 또 식신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이 선천적으로 발달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큰 도전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거에 있어서 매진하고 천착하는 편이지 자기가 못하는 거, 안 해봤던 거 굳이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본심을 잘 숨기는 편. 이거는 잘 숨기는 것도 맞지만 자기만의 세계가 워낙 견고하고 탄탄하다 보니까 그대로 온전히 상대한테 전달하기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숨기고 싶어서 숨길 때도 있겠지만 물론. 자, 오늘은 임수했고요. 이제 개수 하나 남았네요. 개수 일간들은 매번 뭐 하나 할 때마다 가장 순서가 끝이잖아요. 매년 연말마다 신수 강의할 때도 항상 순서가 끝이고 그런 억울함이 있죠. 저도 개수기 때문에 그게 참 속상하긴 한데 순서상 개수 먼저 설명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던 개수님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충분히 개수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게요. 그럼 또 만날 때까지 다들 편안히 지내시고요. 안녕.